이번 시간에는 젊은 지구냐, 오래된 지구냐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제임스 어셔 경이 지구 창조를 BC 4004년 10월 20일 저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6000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비판론자들도 있지만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부록에 실린 권위 있는 주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랍비들도 제임스 어셔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어에 있는 욤은 지금의 24시간과 동일하다고 보고 성경의 역순으로 연대를 올라가면 천지창조는 BC 3761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도 정확히 6000년은 아닐지라도 젊은 연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진화론적인 46억 년설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구약 4000년 약,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연대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제 오래된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물론 진화론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이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상은 사실은 진화론적인 46억 년설을 되게 베이스로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층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십억 년의 지구 설은 과연 그러면 그러한 연대 측정의 결과라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층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약 5000년 정도의 1피트, 약 30cm 정도의 지층이 쌓인다라고 주장하는 그럼 이 지층의 모양을 한번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는 지층은 5000년에 1피트 정도 쌓이니까 이게 오랜 세월에 걸치면서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쌓이면서 이제 침식이라고 하죠. 깎여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층은 퇴적이 되면서 이제 침식작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층면과 면 사이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런 톱니 같은 형태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이는 퇴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깎여나가죠. 비와 바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깎여나가는 침식작용도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층면은 이렇게 침식을 받아서 울퉁불퉁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지층이라면 당연한 이런 결과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퇴적층, 이 지층을 조사를 해보면 세계 어느 곳을 관찰해 보아도 이 실제 관찰되는 지층은 이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런, 그러니까 퇴적되고 또 퇴적되고 퇴적되는, 그러니까 퇴적되면 당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퇴적되는 것이다, 쌓이는 것이다, 그러면 지층 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은 이제 쌓이고 시루떡처럼 쭉 또 쌓이고 또 무지개떡처럼 쭉 쌓이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퇴적이 되고 또 퇴적이 되고 또 퇴적이 되고, 그러니까 침식에 대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 다시 말하면 깎여 나갈 시간적 여유도 없이 쌓이고, 그러니까 퇴적되고 또 쌓이고, 그죠? 그러니까 또 쌓이고 이런 식의 퇴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층은 급속한 퇴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층은 오랜 세월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왜 그런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층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것은 퇴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침식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퇴적된 모양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단시간에 걸쳐서 급속한 퇴적을 이룬 것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층은 그래서 오랜 세월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제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그랜드 캐년이 굉장히 광활한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 협곡의 그 깊이가 이 깊은 곳은 약 2,000m, 2km 정도 되는 그런 협곡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뭐 거의 남한 면적 정도에 육박하는 500km 정도의 그런 광활한 협곡입니다. 이 광활한 협곡에 그러면 관찰되는 지층을 우리가 보시죠. 지층. 엄청난 그 지층이 있는 거죠. 그 지층의 모양을 보면 이 깊이로 2000m니까 2km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동일과정설이라고 말합니다. 동일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이 그랜드 캐년을 그 연대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뭐 수백만 년의 연대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5,000년에 1피트 정도 쌓인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층 면 자체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같은, 그죠? 울퉁불퉁한 모양을 보여야만 한다. 그런데 이 지금 광활한 500km 정도 되는 길이, 또 깊이가 2000m 정도 되는 2km 정도 되는 그런 깊이에서 보이는 이 엄청난 지층의 지층 면 자체는 그런 울퉁불퉁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 두부를 얹어놓은 것 같은, 또 무지개떡을 이 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랜드 캐년도 이렇게 오랫동안 형성된 그런 지층이 아니다. 그런 협곡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시간에 관찰되는 그런 지층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주사태라는 그런 큰 일이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때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큰 산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해서 이 거의 그 봉우리 부분이 다 날아갈 정도의 그런 그 대규모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하고 나서 그 화산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이 화산재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서 이것이 어느 곳인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쌓인 곳에 지층이 형성되게 지층이 이 지층이 형성된 것이 이게 이 성인 남성 키에 약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깊이. 그러면 2m 뭐 안 되지만 2m라고 잡고 약 20m 정도의 그런 그 지층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 지층이 그러면 동일가정설을 주장하는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 지질학자들이 이 지층을 그럼 몇 년 된 지층이냐 이것을 연대 측정을 해봐라. 그러면 아까 또 계산하는 방식대로 5,000년에 1피트 30.48cm. 그러면 이게 그죠? 이것도 수십만 년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층이 이렇게 그 20m 가까운 이런 지층이 이 아주 상층부를 빼놓고는 단 6시간 만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쌓이면서 3일간 형성된 지층이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약 20m 정도 되는 지층을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서 지층은 결코 오랜 세월을 말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지층이 지구가 오래된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에 하나인 세콰이아 나이테입니다. 메타세콰이아 나무입니다. 메타세콰이아. 이 나무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 그래서 이 메타세콰이아의 나무를 이제 이 나이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타세콰이아의 나이테는 결코 5,000년 이상을 보이는 나이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타세콰이아는요, 사람 위에는 천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그 생명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톱을 가지고 메타세콰이아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벌레들도 산불도 메타세콰이아를 그렇게 괴롭히지 못한다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한. 그런데 이 메타세콰이아가 이 나이테가 5,000년 이상 보이는 메타세콰이아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지구에 이렇게 나무가 이게 우거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지구는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나이테가 이 메타세콰이아보다 더 그 오래된 나이테를 보이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브리스콘 소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는 또 특별한 나이테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에 나이테가 2개씩 생기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콘 소나무도 연대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나이테로 그러면 이것도
6천년을 결코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스웨덴의 가몬비 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탄소연대 측정으로 9,550살이다라는 탄소연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 탄소연대 측정 방법도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연대 측정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9,550살이라는 탄소연대 측정을 했는데 이 나무는 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600년마다 자기 복제를, 그러니까 나무가 크지 않은 나무인데 이 뿌리를 통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연대가 9,550살이 실제 연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6,000년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상에는 이제 운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사실 이 운석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운석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우주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 유성이 그 지구대기를 뚫고 들어오는데 이 유성이 지구대기를 뚫고 들어와서 대지 표면에 도달한 것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석이 연간 지구상에 약 3만 개 정도가 지표면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 운석을 찾아다니는 운석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이 운석 사냥꾼들이요, 이 운석 하나 발견하면 억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석들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운석이 연간 3만 개 정도 평균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구 역사를 46억 년이라고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그러면 지구상에 이 운석은 27조 6천억 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산상. 그렇다 그러면 이 운석이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니죠. 그죠? 아마 동네에 돌 굴러다니듯 그렇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다시 말하면 그 지구에서 운석을 이렇게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은 이 지구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 운석이 퇴적 지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지층이 퇴적되고 침식되고 퇴적되고 이런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층이 쌓이는 동안 거기에 운석이 떨어지겠죠. 연간 3만 개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석이 그 퇴적 지층 사이에 운석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쌓이고 그러면 거기에 또 운석이 박혀 있고 이렇게 그렇게 당연히 관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퇴적 지층에서는 운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퇴적 지층도 운석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그 박힐 정도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 퇴적 지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운석도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는 이제 이 운석 외에 지구는 이제 지구가 거대한 막대 자석과 같은 그런 자기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은 어떠냐면 자기장을 형성하죠. 자기장. 그죠? 그 자력이 미치는 범위. 근데 이 자기장을, 텍사스 대학 물리학과 교수 토마스 G 바네스 박사가 약 135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바네스 박사는 방사성 물질의 붕괴와 유사한 감소 법칙에 따라서 지구의 자기장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1835년에 독일의 과학자 가우스는 지구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 즉 지구 내부의 자기 강도를 처음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1935년 이래로 지구의 자성은 14%나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1835년부터 1965년까지 얻어진 자료에 기초하면 지구의 자기장은 1400년의 밤감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0년의 지구 자기장이 밤감을 이룬다는 거, 밤감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7000년 전의 지구는 현재의 32배에 해당하는 자기장 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기장 강도를 그러면 2만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장에 의해서 그 발생한 열, 자기장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자기장에 의해 발생한 열이 지구를 아예 녹여버렸을 정도의 그런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약 100만 년 전 지구였다고 가정하면 지구는 우주 전체의 어떤 전체의 자기장보다도 큰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를 통째로 증발시켜 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7000년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장은 지난 150년간 정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지구 자기장 전체의 강도는 1년에 26 나노테슬라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감소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의 자기장 강도는 1200년 안에 0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이언스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체크에 의해서 지구의 그럼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지구가 자전 속도가 지금은 이렇게 시속 1000마일, 그러니까 시속 1600km로 지구 자전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전 속도가 시간당 점점 감소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간당 1600km인 지구 자전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간씩 느려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태양과 이것은 달 이런 것들, 중력, 견인력과 뭐 다른 요소들이 그 원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지구의 나이가 정말 수십억 년이라면 지구는요, 이미 자전을 멈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전 속도에서 역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50억 년 전에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구의 모양이 납작한 팬케이크처럼 변할 정도로 빨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현재의 지구의 모양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켈빈경, 켈빈 온도 척도를 최초로 도입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켈빈경은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는 현상 때문에 지구가 오래되지 않은 증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전의 속도 감소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속 1600km로 돌고 있는 이 지구 자전이 점점 지금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지금으로부터 그죠?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46억 년이라면 46억 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속도라 그러면 지구는 이미 어떻게 돼요? 납작하게 팬케이크처럼 눌려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구 어때요?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동일한 지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냥 물이 떨어지면서 깎여 나가. 근데 그 깎여 나가는 그 침식의 비율이 1678년부터 1842년까지 폭포 아래 절벽이 1년에 약 7피트, 그러니까 213cm의 비율로 침식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계산에 따르면 1년에 약 3.5피트, 그러니까 107cm의 비율로 침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야가라 폭포의 협곡 길이가 약 7마일 됩니다. 그러니까 11km죠. 근데 이것으로 그러니까 폭포의 나이를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의 나이를 역산해서 계산했더니 5천년에서 10,000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야가라 폭포의 침식 비율을 보더라도 이 지구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해양, 바다를 조사를 하면 그 바다 깊숙이 그 해양 침전물이 생깁니다. 해양 침전물. 근데 이 해양 침전물은 어디요? 이제 대륙으로부터 이제 바다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죠. 대륙이 깎여 나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 대양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290억 톤의 침전물이 대양에 첨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면 대양 바닥에 60에서 100마일, 그러니까 100km에서 160km 두께의 침전물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은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6대륙, 그죠? 대륙, 이 모든 대륙이 다 침식되어 없어질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해양 침전물은 수천 피트 정도밖에 볼 수 없다. 한 번도 대륙이 침식으로 사라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양 침전물의 두께로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지구의 나이는 단지 수천 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판구조론에 의하면 침전물이 소멸되는 속도는 침전물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증거들이 젊은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석유라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죠. 자동차에도 쓰고 많은 산업 시설에서 쓰고 있고. 근데 이 이제 석유가 이게 시추에서 뿜어 올라올 때 굉장히 그 압력이 센 상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스가 막 분출하면서 거기 막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확 유전 원전에서 뭐 그런 것들 봤잖아요. 자, 유정 시추기가 처음 석유 속을 뚫고 들어가면 석유 분출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암석의 투과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석유축 내의 압력은 수천 년이면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추봉을 박았을 때 세계 어느 곳에서나 원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박았을 때 압력이 빠져나가서 이것을 일부러 어떤 펌프로 뽑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스가 그 안에 차 있던 가스가 압력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뭐 다 100% 그렇게 아직도 압력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석유축 내부에 그렇게 과도한 압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오래된 지구 이론을 반박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매장된 원유의 높은 압력은 단지 수천 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저에 있는 많은 원유 매장량도 그래서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토록 많은 원유가 유출되거나 고갈되지 않고 매장되어 있는 것도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젊은 지구를 말하는 증거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달이 있습니다. 달. 이 달이 이제 관찰을 해보면 조금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의 후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석의 마찰로 인해서 달이 지구를 선회하면서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4cm 정도로 지구에서 멀어지는 그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지구와 달이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조금씩 멀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역산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지구로부터 계속 가까워질 거예요. 조금씩. 그죠? 그래서 달은 1년에 4cm 정도로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에 계산해서 그래서 지구와 달을 계산해 봤더니 후퇴 속도로 계산해서 보니까 2만 년에서 3만 년 전에는 지구의 인력에 끌려 들어올 정도로 지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큰 중력을 가진 별이고, 그죠? 달은 그거보다 중력이 적은 별이에요. 그래서 큰 중력이 있는 물체가 작은 중력이 있는 물체를, 그죠?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 지구의 중력의 어느 어느 지점 이내로 들어오면 이 달이 지구로 확 빨려 들어오는 그때를 뭐냐면 로체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그래서
로체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이 로체 한계 이내로 들어오면 달은 지구로 확 빨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체 한계가 어느 정도냐? 18,4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그 간격이 18,400km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달은 지구로 빨려 들어와서 달 존재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8,400km 지금 밖에 있기 때문에 그죠? 달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이 끌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46억 년이다 지구 역사와 달의 역사가 같다고 보니까 그렇게 진화론자 주장대로 말하면 이미 달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로체한 게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버젓이 우리가 달을 관찰할 수 있고 지금 그 로체한 게 밖에 벗어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지구와 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또 증거입니다. 이 달에 가면은 이 우주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먼지. 예전에 아폴로 11호 사진 여러분 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보면은 이때 그때 우주선이 다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이 우주에는 그 우주먼지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규칙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달은 또 지구와 같은 연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46억 년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 달에는 우주먼지가, 20마일에서 60마일, 그러니까 10에서 100km 정도 먼지가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을 그렇게 다리를, 길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달에 착륙을 해서 보니까, 2에서 3인치, 그러니까 5에서 8cm 정도의, 그러니까 그 우주복 신발 거의 그 앞에 조금 쌓일 정도, 그 정도의 먼지 두께만 보였다. 그래서 이 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달먼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굉장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새롭게 지금 이제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나사에서 이 달에 대한 실제 지금 그 논문을 지금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막 논쟁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측정한 결과 우주먼지에 대한 측정도 이렇게 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업데이트 계속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양 있죠, 태양. 우리 은하계에 있는 태양, 태양계에 있는 태양. 이 태양을 관찰해 보면 이 태양이요, 이 연료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일정한 비율로 연료를 태우니까 이것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당 수초 단위로 꾸준히 수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존 AD와 수학자 에러메이, 또 브루나지아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자료를 분석해서 태양이 1세기당 약 0.1%의 비율, 그러니까 시간당 1.5m로 수축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축 비율로 볼 때, 그러니까 태양이 수축하는 비율,
다시 말하면 수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또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축하기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니까 5만 년 전만 해도 태양은 지구의 그 모든 바닷물을 증발시킬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만 년 전에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죠? 또 10만 년 전으로만 올라가면 태양은 현재 크기의 2배나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요, 지금 46원이나 우주 역사를 120억 년이다, 뭐 250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 태양은 지구와 거의 맞닿을 정도의 크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지구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태양에 의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죠? 그 별들이 그 중력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 버릴 정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금, 지화, 목토, 초내명 같은 이런 지금 우리 그 태양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태양계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지구와 젊은 우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6일 창조와 6천년 연대와 아주 과학적으로도 틀림이 없다. 성경의 그 6일, 현재 우리의 시간 개념인 24시간의 하루, 창세기에서 말하는 24시간의 하루, 히브리어 욤. 물론 이 히브리어에서 욤이 다른 곳에서는 긴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6일 창조에 있는 그 욤은 분명한 24시간의 하루다. 이건 유대인 랍비들도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연대는 만년 이하의 아주 젊은 연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한 말씀드린 과학적 자료들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천문학에서 우주 역사를 150억 년에서 250억 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찰자에 따라서 그렇게 관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찰자에 따라서 그렇게 관찰되는 것이지 실제로 지구 역사가 그렇게 150억 년에서 250년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창조가 지구 시간으로 6일인 것이 과학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진화론적인 그런 지층 이론, 또 진화론적인 그런 연대 이런 것들과 사실 성경을 서로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그런 시도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만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46억 년 또 우주 역사 뭐 몇백억 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6일 창조는 지금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6일과 다를 바 없는 6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역사 그러니까 또 과학적 증거 이런 것들은 젊은 지구, 젊은 우주를 말할 뿐이지 오래된 우주,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